자, 풀리는 40항의 규격을 보고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고, 40항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과제 도면에서 풀리의 타입이 무슨 타입인지 호칭 지름을 미리 실측해 오는 거, 요거 두 가지를 과제 도면서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67파이였다. 그리고 M타입이었다. 요거 확인한 상태고요. 그리고 바로 40항 V벨트 풀리로 왔습니다. 현재 먼저 그려놓은 요 중심선은 회전 보스 베이스 할 때 중심축으로 사용할 중심선이고요. 요 위에 수평 방향으로 그려놓은 중심선은 풀리의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 잡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로 방향으로 잡아놓은 중심선은 좌우대칭 형상이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풀리 홈이 좌우대칭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좌우대칭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중심선이에요. 요거 잡을 때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에다가 중간점으로 맞춰가지고 원점에다 이렇게 딱 일치해서 중심선을 내려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치수를 먼저 넣어놔야 되겠어요. 치수를 먼저 넣는데 이거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중심선과 중심선은 지름 치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즉, 이 중심선 자체를 선택하고 요 중심선을 선택하고 요렇게는 지름 치수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해서 호칭 지름을 넣을 수 있느냐? 중심선의 끝점 요거 1번 선택하고 중심선 요거 자체를 2번 선택하면 요쪽에 3번 클릭해서 지름 치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중심선과 중심선으로 있었다. 그럴 때는 중심축을 선택하는 거는 선을 선택하면 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의 끝점을 선택해야 지름 치수로 넣을 수가 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치수를 넣어 봅니다. 끝점 선택하죠? 보이죠? 그리고 중심선을 선택해요. 그리고 커서를 이렇게 내리죠. 지름 치수 들어가죠? 자, 그럼 요거 지름 치수가 얼마였나요? 호칭 지름 67. 자, 67파이 요거 들어갔으면 이제 치수 숫자의 위치만 좀 조절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는 이 화면을 좀 위로 조절을 했고요. 자, 규격에서 나는 M타입을 보고 있습니다. M타입을 보고 있어요. 다른 과제의 풀리를 작도하는 요령을 이야기할 때 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에다 점을 찍어 놓고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 CAD와 달리 CAD 같은 경우는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선분과 중심선이 교차하는 지점에다 치수를 찍을 수 있죠. 근데 웍스는 안 그래요. 웍스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점 요소가 필요한데 요 중심선의 양 끝점들을 이 L0라고 표시하는 요거의 끝점으로 활용을 할게요. 다른 영상하고 좀 달리 요거 설명을 할게요. M타입의 L0라는 이 값이 몇으로 설명이 되어 있나요? 8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끝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8이라고 치수를 넣어 볼게요. 뭐 끝점과 끝점도 되고 선 자체의 길이를 해도 돼요. 어차피 좌우 대칭으로 잘 잡혀 있으니까 8을 주는 순간 샥 줄어들었죠. 자, 요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쪽에다 선을 떨어뜨려서 기울이게 그려 놓을게요. 요 선을 선택하고 여기 끝점이 있죠. 중심선의 끝점이 있죠. 요 끝점하고를 구속을 시킬 텐데 무슨 구속을 시키냐면 중간점은 절대 쓰지 마세요. 일치로 붙일 거예요.
이게 또 포인트예요. 왜냐면 K값과 K0 값을 줄 때 중간점으로 맞추면 이게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치로 구속을 할게요. 선을 기울여서 그려놓고 이 선과 끝점을 다중 선택해서 구속 조건 일치. 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치수를 바로 넣지 않아요. 또 끝점 일치를 보고서 요래 선을 그릴 거예요. 요래 그릴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이렇게 꺾어서 내릴게요. 두 번에 걸쳐서 꺾어지는 선을 추가합니다. 요래, 요래.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요 중심선은 좌우 대칭용으로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으로 해가지고 요 중간점으로 맞춰놨다는 중심선이었어요. 요게 요소 대칭 복사할 때 대칭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죠? 요거를 대칭 복사로 넘길 애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요쪽으로 이렇게 미러가 되겠죠? 네. 대칭 복사할 항목으로 요것들을 선분들 3개를 선택했어요. 대칭 기준 요 창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활성화 시켰나요? 그러면 대칭 기준의 중심선을 선택해 주세요. 미리 보기 생겼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끝점 일치를 이용해서 요 점들을 딱 선으로 이을 수가 있어요. 이 풀리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요래 딱 했어요. 치수로 바로 갈게요. 지능형 치수, 이제. 자, 요렇게 잡아놨으면 이 알파라는 각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알파 각도가 M타입일 때 알파 각도가 호칭 지름이 67이었으니까 50초가 70일 이하로 봐가지고 알파 각도가 34였네요. 그러면 여기 이 각도 값은 34도로 넣으시면 돼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L0 값을 먼저 잡아놔야 이 34도 넣었을 때 형상이 엇갈리거나 꼬이지를 않아요. 즉 L0 8로 줬던 거를 1번 하고 그 다음에 알파 각도를 2번 넣고 요렇게 하는 게 형상이 꼬이고 왜곡이 심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M타입의 K 값을 보시는데 K 값은 몇으로 나와 있나요? 2.7이죠. 요거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이 규격집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요것이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이에요. 요거에서 바깥 둘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요 값이 K예요. 그림에서 확인되셨나요? 자, 내가 찍어 놓은 거는 요거죠. 웍스에서 찍어 놓은 거는 요거죠. 요 선과 요 중심선의 간격을 반지름으로 요거 2.7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요게 K예요.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 계속 살아있는 김에 요거 선과 선을 요렇게 선택해서 이거 지름으로 넣으면 안 돼요. 반지름이에요. 그죠? 이게 K 값이라는 거죠. 자, 요렇게가 2.7.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으로부터 벨트 홈에 벨트 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를. 그죠? V벨트 풀리의 바닥이라고 할까요? 바닥까지 나타내는 치수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K0, 그죠?
그렇죠. 6.3으로 M타입은 6.3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6.3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역시 요 중심선으로부터 요 바닥선까지를 6.3으로 웍스에서도 넣어 줄게요. 자, 이러면 벨트의 홈이 제대로 모양이 나왔죠. 저처럼 이렇게 얍실하게 나왔죠. 뚱뚱하게 나온 사람이나 뭐 치수가 안 들어갑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오케이, 좋아요. 만일에 요 선분을 처음에 그려가지고 중심선의 끝점에다 구속을 시킬 때 중간점으로 했다면 K값을 넣을 때 또는 K0 값 요거 넣을 때 치수가 안 들어갑니다. 에러가 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는 없으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갈게요. 자, 좀 전에 수직 방향으로 중심선을 그리면서 요거는 대칭 기준으로 쓸 겁니다 라고 했던 중심선이죠. 요게 규격집에서 요렇게 나와 있는 중심선이에요. 세로 방향 중심선이에요. 요거하고 림의 측면, 림? 웬 림이야? 림의 측면이라고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풀리 입장에서 여기 측면을 갖다가 림의 측면이라고 이야기해요. 림 측면. 요거에도 기하공차가 적용하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림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요? 바퀴 형상이 있을 때 이 바퀴 형상의 테두리 자체를 우리는 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림. 자전거포 같은 데 가보면 고무 주부를 넣기 전에 두르기 전에 이렇게 있는 거를 림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는 차 바퀴에 보면 알로이 휠이 있죠. 타이어 조립하는 알로이 휠이 있죠. 그런 거를 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바퀴의 테두리, 바퀴 형상의 테두리라고 할 때 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바깥 둘레를 림의 둘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기를 림의 측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용어 이해되셨죠? 또 새로운 용어. 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F값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좌우 대칭의 기준이 되는 중심선으로부터 림의 측면까지 이 거리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규격으로 정해져 있는데 M타입에서 보면은 저 가려져 있구나. F 항목이 몇으로 나와 있나요? 네, 9.5로 돼 있죠. 9.5로 돼 있죠. 자, 요 값은 우리가 작업해 놓은 거에서 뭐로 봐야 될까요? 요 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 요 간격으로 9.5 넣어야 되는 거죠. 확인하셨죠? 치수 넣습니다. 야, 그러면 구속은 다 됐네요. 그죠? 물론 밑으로 내려가는 요 끝점들은 아직 정의가 안 돼서 파란 색깔인데요. 풀리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규격집에서 아직 적용 안 하는 게 있긴 해요. 마이크가 떨어지네. 풀리에서 그 R1, R2, R3 적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림의 바깥 둘레하고 측면하고 만나는 자리를 R3라고 이야기하고 홈에 들어가는 것이 R2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또 R1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거는 역시 피처 명령의 필렛으로 적용을 할게요. 피처 명령의 필렛으로 적용하는 게 안전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거는 스케치에서 필렛 값은 적용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과제도면을 보고서 이어서 실측하는 거를 마저 하시면 돼요. 실측하는 거를 마저 하면 되는데, 이 중심선에서부터 여기 요 선을 잡을 건데, 선을 좀 일부러 다르게 그리죠. 왜요? 요거는 키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이 요거고, 축에 대해서 만나는 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서 요 선을 일부러 다르게 그려놨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요 선을 하나 볼 텐데, 요 선은 사실 이 축이 들어갈 구멍이죠. 축이 들어갈 구멍이고, 요거 야중에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끝점 일치를 보고 요래 그려 놓을게요. 자, 이럴 때 요 선들을 왜 각지게 그리느냐? 이거 필렛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필렛으로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 위에 그린 것처럼 선을 꺾으면서 그려 볼게요. 끝점 일치 보고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내려놨어요. 자, 얘에서 나는 실측하는데 보니까 여기 필렛하고 여기 필렛하고는 같아 보이나요? 이거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R3 그거 적용할 만한 필렛이네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걸 사각형으로 그려놨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규격으로 해가지고 요거 림의 측면까지 F가 10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전체 폭은 20이 나온다. 요거는 이해되죠? 응? F가 9.5였나요? 오케이. 9.5. 9.5였으면은 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9가 되는 거죠? 그죠? 1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사각형 이거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여기로 간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실측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즉,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간격을 한번 볼게요. 간격을 보시면 요거 얼마 나올까요? 그래요. 8입니다. 요거는 실측엔 8이에요. 19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나오나요? 11이 나와요. 요거를 여러분이 요 간격을 실측했을 때 이거 반올림으로 잘못 생각해 버리면은 예를 들어 5에서 6 가까이 갔다 그래야지 이거 반올림해가지고 6으로 이렇게 실측해버리면 여기에 8이 안 나와버리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두께 값을 8 측정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8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렇게 웍스에서 잡아놓은 요 선을 두께값이 되도록 요 선을 먼저 선택하고 중심선 선택하고 여기 클릭해서 두께로 8을 먼저 넣습니다. 들어가죠? 자, 이렇게 두께가 들어갔으면 자, 얘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5.5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5.5 이거 맞춰서 2.75로 해가지고 요 실측해서 요 중간을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중간을 찾는 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 사각형의 요 둘레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필렛이 두 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이거에서 오차가 좀 나타나도 괜찮아요. 즉
여러분이 자로 필렛의 중간쯤을 이렇게 하나 그어 놓고 여기 중간쯤을 하나 그어 놓고 연장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교차하는 필렛과 교차하는 요 지점에서 이렇게 지름값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5.5이기 때문에 중간을 갖다 2.75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로 측정할 수 없죠. 2.75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렛과 필렛이 만나는 데쯤을 중간이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면 반대편에도 그런 식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면 얘는 얼마로 보실 수 있을까요? 4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4나 뭐 조금 크게 봤다면 크게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죠? 44파이로 요거 확인이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44파이가 된다. 그렇게 확인을 했다. 여기가 지름값이 얼마가 될까 보는 거는 요 선들이죠. 요 선들을 지름값으로 역시 확인해 보시면 얘는 얼마가 보이실까요? 26. 그래요. 여기는 44, 여기는 26파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두 개 넣어 볼게요. 요렇게 44, 요렇게 26. 자, 일부러 저는 지름값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요런 거 지름값으로 꼭 넣으셔야 돼요, 현철씨. 그러면은 여기에서 풀리의 보스 있죠? 축을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두께값을 만들면서 원통 형상 추가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보스라고 이야기하죠. 보스. 그죠? 이 보스가 림의 측면하고 동일선상에 놓여 있나요? 요거는 우리가 V벨트 풀리 호칭 이야기할 때 KSB 1400 주철제 V벨트 풀리 A타입 호칭 지름 쓰고 그 다음에 보스의 형별 위치를 로마자 3으로 쓰던 거였죠? 필기 때 이런 거 있었어요. 필기 문제로 이런 거 호칭하는 거 있긴 있었어요. 아마 어슴풀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왜 이야기했냐면 림의 측면하고 지금 이게 정의가 안 된 선이죠. 요 선을 동일선상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두 선을 갖다가 다중선택하고 동일선상 정의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 선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번 꺾어진 요 선하고 대칭의 기준을 나타내는 요 중심선하고 해가지고 요쪽 편으로 밀어 넘길 수 있네요. 그죠? 요소 대칭 복사 갑시다. 빨리 하려면 이 선분들과 중심선을 미리 선택해 놓고 요소 대칭 복사 바로 가면 되죠. 넘어갔나요? 그러면 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정의되지 않은 점과 점을 끝점 일치 이용해서 있어주면은 요거 수평 구석이 뜨는 실선이 만들어지죠? 요 선은 뭐를 나타내는 선이 되겠어요? 축이 들어갈 구멍이죠. 축이 들어갈 구멍이에요. 요거가 축의 지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측해 보시면 얘는 몇 파이가 나오나요? 16인가요? 네. 그러면 요거 선 그려놓고 요거 16파이로 14 나왔어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14. 오케이. 잠깐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10이네. 12. 아이,
다른 거 치수하고 제가 헷갈리고 있네요. 지름. 네. 아, 맞춤, 뭡니까? 키 때문에 헷갈릴 거예요. 키 때문에 헷갈릴 거예요. 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국부투상을 먼저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키가 들어갈, 요게 선이 있어가지고, 요 선이 있어가지고, 요게 더 헷갈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키움에 대한 선이 더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혼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요 축을 나타내는, 어디? 여기는 허공이에요. 허공. 키움으로 이렇게 나 있는 요 면. 그렇죠. 그런데 이 키움을 위해서 요거는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키움에 대한 선을 미리 그려놓으면 안 돼요. 회전으로 일단 구멍을 만들고 야중에 사각형을 이렇게 구멍에다 추가해가지고 키움 자리를 마저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면 안 되고 구멍만 뚫리게 축이 들어갈 구멍만 뚫리게 12파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선을 추가할게요. 저도 요래 놓고 요 선하고 중심선하고 해서 요게 12파이. 자, 그러면 회전 보스 베이스 할 스케치는 다 됐네요. 오케이, 돌립니다. 자, 중심축을 얘가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어느 게 중심축으로 써야 돼요? 회전 보스의 중심선으로. 그렇죠. 요거죠, 요거. 요거를 선택해 주면 회전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요래 놓고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키움을 낼게요. 키움을 바로 내는데 스케치면은 여기로 미리 잡을게요. 스케치면을. 면의 수직 보기. 자, 그랬을 때 나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구멍에 모서리 있죠. 여기에 일치를 먼저 잡고 두 번째 점을 적당히 이렇게 떨어뜨려서 딴 데 일치 잡지 않아요. 여기만 일치 뜨게 할 거예요. 이렇게 코너 사각형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꼭지점 있죠? 요거를 요 구멍의 모서리 선하고 같이 선택해서 일치로 구속을 또 줄게요. 되셨나요? 아, 그러면 얘가 좌우대칭으로 맞춰져요. 그죠? 자, 여기서 평행 키움에 대한 규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축이 12파이짜리인 평행 키홈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규격에서 봐야 될 거는 적용하는 축의 지름을 10초가 12 이하로 봐야 되겠어요. 찾으셨나요? 10초가 12 이하로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B 값은 뭡니까? 4이죠. 4. 10초가 12 이하 여기에 포함되는 이하에 10이라는 거 포함되는 거 맞죠? 그죠? 10초가 12 이하일 때 B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B1, B2의 기준치수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잡는 거는 지금 보스 형상 옆에 그림에 보면은 이런 보스 형상의
여기가 그 뭡니까? B2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기준 치수를 우리가 4로 찾은 거예요. 4. 요거를 4로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키가 꽂혀 있으면서 요렇게 축에 대한 단면도 같이 표시되어 있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T2라는 항목을 봐야 되죠. T2 방향이 보수 쪽으로 키움을 뚫고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러면은 T2 쪽은 얼마입니까? 1.8. 그래요. T2는 1.8. 요렇게 확인했고 B 값은 요렇게 확인한 거예요. 내가 사각형 그려놓은 거에 치수 넣을 거는 이제 나왔네요. 여기의 값을 B2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기준 치수인 4를 넣고 그 다음에 T2의 값을 1.8 넣었는데 이거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T2는 어디서부터예요? 요 정점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정점에서부터 이 T2예요. 이 선분에 대한 길이로 넣으시면 틀려요. 선분의 길이로 넣으면 틀려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서클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을 두 번째로 선택해서 제1호의 상태를 최대로 바꿔야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최대. 그랬을 때 최소로 해야 되나요? 최소로도 생각을 했겠구나. 그런데 나는 최대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요 키움을 기입할 때 요령 중에 하나가 축지름 D 플러스 T2로 기입하라는 요런 규칙이 또 있어요. T2. 그랬을 때 축의 지름은 좀 전에 12파이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다가 T2 값을 1.8을 더하면 얘가 3.8이 되는 거네요. 요런 식으로 넣는 것도 하나의 규칙이거든요. 보수 쪽에다가 T2를 넣을 때는 축지름하고 T2를 더해서 이렇게 기입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규칙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야기했고 여러분은 최소로 본 거는 T2만 생각해서 최소로 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먼저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치수를 하나씩 넣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요선은 이게 4가 되게 넣어주시고 서클을 먼저 클릭했다가 요 선분을 클릭해서 자, 일단 치수를 넣어놓고 요거 제1호의 상태 최소 최대 보는 거는 어느 탭을 눌러야 돼요? 지시선 탭을 딱 눌러요. 스크롤 내려서 호의 상태, 제1호 상태 이걸 최대로 이렇게 바꿔서 되셨나요? 요게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될 때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면 이거 제1호의 상태 이런 거 안 뜨죠? 뭐를 선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최대로 바뀌었는데 요 값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기입할 때 얼마였더라? 그럼 그냥 더하기 할게요. 13.8 사칙 연산이 되니까 암산하기 귀찮아서 12 플러스 1.8 해주면 13.8 요게 떴죠?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요것을 돌출컷으로 해가지고 요 방향으로 가는데요. 다음까지로 그냥 뚫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까지로 뚫어주시면 되겠어요. 갑니다. 돌출컷 다음까지 맞게 됐죠? 네, 파졌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저만 잠깐 그 단면 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과제도면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축의 구멍, 축이 들어갈 구멍에 대한 요소는 좀 정렬이 마음에 안 드네. 요렇게가 요거는 잘 나와 있어요. 요렇게는 잘 나와요. 여기가 키움 때문에 생기는 요선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요거는 정리가 되셨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규격집에서 필렛 값을 안 넣은 게 40항, 필렛 값 안 넣은 게 있어서 40항으로 풀리의 규격을 다시 볼게요. 요거 좀 크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겠네요. 화면을 좀 조절해 놓고 요렇게 봤을 때 오케이, 요거까지는 다 나오네. 자, 내가 규격집에서 넣어야 될 필렛 값이 풀리의 경우는 세 군데가 있다고 했죠? 세 군데가 있어요. M타입의 경우 R1, R2, R3. 아이고, 살짝 가려졌네. 위에 거는 보일 테니까 이렇게 놔두고, 자, R1이라는 애가 여기죠. 즉 우리 거에서는 어디 모서리입니까?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하고 요 두 군데를 R1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R1의 값이 범위로 나와 있네요. 요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 R1을 내가 최소값으로 적용을 했다면 R2도 최소값으로 적용을 하시고 R3도 최소값으로 적용을 하세요. 한번 최소값으로 적용했다면 죄다 최소값. 또 최대값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R1도 최대값, R2도 최대값, R3도 최대값.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적용하지 말고. 이해되셨어요? 어떤 거로 갈까요? 네. 왠지 최대값이 내가 쓰기가 편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값 요것들로 R1, R2, R3를 갈 텐데 R1의 위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R2는 규격집에서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여기를 R2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거에서는 여기하고 여기 요 모서리들이 R2예요. R1은 아까 0.5로 적용하기로 했고 R2 값은 우리가 최대값으로 보면 얼마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R3는 요렇게 요 위치에 R3라고 표현해 놨죠? R3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인 거네요. 여기 R3이고 최대값은 얼마로 되어 있었나요? 2. 또 여기도 R3죠. 2. 이거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R3 아닙니다. 요거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R3 자리 요거 실수 안 하셔야 돼요. 과제도면에서 이게 좀 비슷하게 나왔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 값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넣어버리면 땡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R1 값 0.5, R2 값 1.0, R3 값 2 요거 가지고서 솔리드웍스에서 풀리에다가 R1, R2, R3 값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필렛을 적용하는데 먼저 R1 자리 요 두 군데에 0.5였죠. 보이시나요? 여기에요. R1 자리 0.5 적용. R2는 얼마였어요? 1이었죠. 여기 요렇게죠. 보이죠? 적용. 그 다음에 마지막 R3 자리는 반지름 값이 2였어요. 그것은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였네요.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군데의 필렛을 넣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엔터 눌러버렸네. 자, 다시 필렛을 더 넣으려고 하는데요. 요거 뭐 그냥 저는 취소한 김에 단면 보기를 눌러 놓고 보여드릴게요. 단면 보기 해놓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면 보기 해놓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우리 과제 도면에 나와 있는 필렛을 이야기할 때 일전에 요 거리 값이 5.5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무슨 위험이 발생하냐면, 에러가 발생하냐면 요렇게 필렛하고 주기 위해서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를 한꺼번에 R3으로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으로 R3으로 동시에 넣으려고 하면 이거 에러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에 필렛을 1번 먼저 넣고 여기를 2번 넣고 요런 식으로 나눠서 넣으셔야 돼요. 뭐 1번, 2번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다만 따로따로 준다는 게 중요해요. 자, 필렛 들어가서 반지름 값을 3으로 바꾸고, 자, 이럴 때 나는 이 면을 딱 클릭해버리죠. 요거는 어떤 거예요? 모서리 이야기할 것 같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헷갈릴까요? 이 면을 클릭해버리면 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 여기 모서리 바로 필렛이 적용되나요? 요렇게 보이나요? 어차피 여기도 R3이에요. 한꺼번에 할 때 요렇게 해도 돼요. 모서리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대칭이기 때문에 요쪽에도 똑같이 가야 되죠. 화면을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클릭해 볼까요? 여기는 면하지 말고 그냥 모서리로 보여드릴까? 여기 모서리하고 결과는 같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넣어놓고 적용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 필렛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필렛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모서리. 그리고 이쪽으로 화면을 돌려서 여기 모서리도 선택해주면 아무 문제 없네요. 그죠? 오케이. 에러 안 나요. 그러면 요거 필렛은 더 넣을 데 없으니까 오케이. 확인.
단면 보기 봤을 때 요 과제 도면 형상하고 똑같이 필렛이 만들어졌나요? 그래요? 어디 좀 달라요? 질문? 용주씨 오케이?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나는 요거 풀리 요 파일을 아이고 아까 저장을 안 했어가지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품번이 몇이었나요? 6번이었네요. 06 그냥 풀리 그렇게 저장을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기어박스 02 자, 요런 식으로 저는 파트명을 저장을 했습니다. 요렇게 파트명을 저장을 했어요. 경로는 당연히 내가 만들고 있는 비번호 폴더 안에다가 넣어놔야 되겠죠. 요 경로에다가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정말 요거 다 작업이 끝났을까요? 그렇죠. 조립 방향 못따기인데 여기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설계상에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축을 이렇게 하면 가려져서 안 보이겠다. 요것이 뭐였어요? 오일실이죠. 오일실 부착관계 적용하느라고 축에 이렇게 못대기 형상 넣어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과제 도면에 이거 각진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죠? 이거 자체가 축 자체가 이 풀리에 대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답안 작성하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여간 규격에서 축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 오일식 부착관계에 축 못대기 적용하는 거 이거 30도 맞추는 거하고 D2 값 잡는 거하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축이 요렇게 되고 풀리에 못따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타게 되는 형상이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답안 작성만 이제 신경 쓰세요. 설계상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저번에 저런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거 생략했던 경우는 답안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조립방향 못하기 안 넣어가지고 감점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움 자리도 포함해가지고 1 곱하기 45도로 이쪽에도 넣고 이쪽 반대편에도 넣을게요. 왜 반대편에도 넣을까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을 때도 있죠. 그리고 얘를 획 돌려가지고 이렇게 꽂을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립 방향 못따기를 좌우로 다 1 곱하기 45도 넣는 거예요. 쌤 이거 할 때는 명클릭 안 해요? 명클릭 안 하는 게 속편해요. 모서리들을 일일이 클릭해 주는 게 안전빵이에요. 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엄한 대도 못따기가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모서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 없나요? 저하고 같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이 풀리 다 저장을 했으니까 풀리는 여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